하늘이 열리고 땅이 흔들릴 때 민족의 운명이 바뀔 것이다. 정가로 조선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예언가가 남긴 마지막 예언이 2025년 7월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최근 연구 결과가 이 고대 예언과 일치하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현대 과학과 고대 예언이 경고하는 이 시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공개할 정가록의 예언은 단순한 재난 경고가 아닌 우리 민족의 새로운 부활을 예고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울리는 정가록의 예언,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수백 년 전 깊은 산속에서 청기를 읽던 한 남자라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가록. 그는 단순한 예언가가 아닌 우리 민족의 운명을 꿰뚫어본 영적 스승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비범한 능력을 보였던 정가록은 산속에서 오랜 수행 끝에 하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의 예언들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죠. 임진왜란을 40년 전에 예견했고 일제강점기도 정확히 맞췄습니다. 심지어 현대 한국의 경제 성장까지 예언했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정가록은 자신의 예언이 틀리기를 바랐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그가 본 미래에는 우리 민족이 겪어야 할 큰 시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시련 너머에는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죠. 정가록의 예지력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예언에는 우리 민족의 향한 깊은 사랑과 염려가 담겨 있었죠. 그가 남긴 예언서는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남기는 간절한 편지 같았습니다. 사실 정가록의 가장 큰 업적은 예언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미래는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다. 우리의 선택과 준비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의 예언은 시대를 넘어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가록이 보여준 영적 통찰력 때문입니다. 그는 표면적인 사건들 너머의 깊은 의미를 보았고 우리 민족의 영적 성장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숨결로 남긴 이 예언,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하필 2025년 7월을 지목했을까요? 지금부터 이 충격적인 예언의 전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가록이 마지막 숨결로 남긴 2025년 7월의 예언,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붉은 하늘이 열리고 땅이 울부짖을 때 물은 하늘로 솟구치고 산은 깊이 잠들 것이다. 그러나 이는 끝이 아닌 시작이니 이 예언에서 정가록은 자연재해 말에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큰 변화를 예견했습니다. 경제적 혼란, 사회적 부묘, 그리고 예상치 못한 자연현상이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고 했죠.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미 올해 초부터 그 조짐이 보이고 있지 않나요? 주식시장의 불안정성, 부동산 시장의 요동,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사회적으로는 기존 질서가 흔들리고 새로운 가치관이 부상할 것이라 예견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대 간 갈등, 가치관의 충돌, 이 모든 것이 7월에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정가록은 이 모든 혼란을 정화의 과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뜨거운 불에 달궈진 쇠가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우리 민족이 이 시련을 통해 더 강해질 것이라고 했죠. 그가 사용한 상징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붉은 하늘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닌 큰 변화의 전조를 의미합니다. 물이 하늘로 솟구친다는 것은 기존 질서가 뒤집힐 것을 암시하죠. 산이 깊이 잠든다는 것은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이 일시적으로 흔들릴 것을 경고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가록은 이 시련을 축복의 전조라고 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영적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마치 봄이 오기 전 겨울이 가장 추운 것처럼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진통이라는 겁니다. 7월이 다가올수록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벌써 기상청의 예측도 심상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정가록은 이 모든 것을 예견하고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느끼시나요? 불안감이 앞서시나요? 아니면 새로운 시대를 향한 기대감이 더 크신가요?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어지는 한반도의 지맥, 이 땅에는 특별한 기온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땅은 단순한 지리적 이치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산맥들은 마치 거대한 기의 흐름과 같습니다.
이 기운은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을 지켜왔죠. 풍수지리를 보면 한반도는 독특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북쪽의 산맥들이 방패처럼 차가운 기운을 막아주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음양의 조화를 이루고 있죠. 이런 지형이 우리 민족의 정신적 특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침략과 시련이 있었지만 우리 민족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왔습니다. 몽골의 침략,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그때마다 이 땅의 영적 에너지는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과거 일본의 유명한 도사 아베노 세이메이는 한반도의 기운을 꺾으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시도는 실패로 끝났죠. 왜일까요? 바로 이 땅에 흐르는 기운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입니다. 세이메이는 한반도의 지맥을 끊으려 했지만 오히려 그 자신이 이 땅의 강력한 영적 에너지에 압도당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고대부터 많은 이들이 한반도의 신비로운 기운을 없애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죠. 마치 우리 땅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스스로를 지켜내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적 에너지는 우리 민족의 문화와 예술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반청의 색채, 한옥의 곡선, 음악의 선율, 모두 이 땅의 기운을 담고 있죠. 그리고 지금 2025년 7월이 코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 우리 땅의 기운이 다시 한번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백두산의 기운이 요동치고 지맥을 따라 이상한 현상들이 목격되고 있죠. 하지만 이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땅이 가진 강력한 영적 에너지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 아닌 살아있는 영적 에너지의 장이라는 것에, 그리고 이 에너지가 지금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에, 정가록이 예언한 7월의 변화, 그것은 이 땅의 영적 에너지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연관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가록의 예언이 더욱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다른 예언가들도 2025년을 주목했다는 사실입니다. 티베트 고슨 림포체는 100년 전 동방의 반도에서 시작되는 거대한 변화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 변화가 전 세계적 영적 각성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했죠. 불가리아의 영적 지도자 방가도 비슷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반도에서 시작되는 변화가 세상을 뒤흔들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시기로 2025년 중반을 지목했습니다. 이런 예언들이 모두 한반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시기가 하필 정가록이 예언한 7월과 일치한다는 점, 우연일까요? 역사를 되돌아보면 놀라운 패턴이 보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변화들은 항상 여러 예언가들의 예측이 겹치는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프랑스의 대혁명 전 3명의 다른 예언가들이 같은 시기를 지목했습니다. 미국 독립전쟁도 마찬가지였죠. 심지어 산업혁명의 시작도 여러 예언가들이 예측했던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예언들은 단순한 재난 예고가 아니었습니다. 모두 큰 변화 이후의 새로운 시대를 이야기했죠. 마치 낡은 것이 무너져야 새로운 것이 피어나는 것처럼요. 현대의 과학자들도 이런 예언의 패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집단 무의식이 만들어내는 동시다발적 예지 현상이라는 거죠. 서로 다른 시대, 다른 문화권의 예언가들이 같은 시기를 지목한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연구팀은 세계 각국의 고대 예언들을 분석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예언들이 2025년의 인류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지목했죠. 그 중에서도 특히 7월에 대한 언급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모든 예언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화와 새로운 시작입니다. 마치 봄이 오기 전의 마지막 추위처럼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전에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의 예언들이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가록의 예언이 다른 예언들과 맞닿아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준비해야 할 때가 됐다는 신호가 아닐까요?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예언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의 중심에는 놀랍게도 우리의 전통적인 영적 지혜가 있었습니다. 세계의 예언들이 우리를 주목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 민족만이 가진 특별한 영적 힘 때문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 민족은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해졌습니다. 임진왜란 때는 스님들이 의병을 일으켰고 일제강점기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독립운동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이후의 폐허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일어섰자. 이런 저력의 비밀은 우리 민족 특유의 영적 결속력에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안녕을 중시하는 정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연대의식, 이것이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각지의 사찰과 성당, 교회에서는 7월을 앞두고 특별한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교를 추월한 영적 반합, 이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진정한 저력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기를 준비해야 할까요?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온 우리의 영적 지혜가 그 답을 제시합니다. 첫째, 마음 비우기의 지혜입니다. 산사의 스님들은 오래전부터 비워야 채울 수 있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매일 아침 10분간의 묵상으로 마음을 비워보세요. 불안과 걱정이 줄어들고 내면의 목소리가 더욱 선명해 들릴 것입니다. 둘째, 기온 모으기입니다. 무당의 전통에서는 자연과 교감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매일 저녁 달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새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함께하기의 힘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마을 단위로 함께 기도하고 의식을 치렀습니다. 지금도 이웃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고 명상하는 것은 강력한 영적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절기의 힘입니다. 음력 6월 말, 그때가 바로 정가록이 예언한 시기와 맞물립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때를 영적 대전환기로 여겼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108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저녁에는 촛불 하나 켜고 마음을 가다듬어 보세요. 주말에는 가까운 산사나 성지를 찾아 영적 에너지를 채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런 준비가 왜 중요할까요? 정가록은 7월의 변화를 큰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대한 도약의 기회라고도 했죠. 준비된 자만이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안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영적 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가 가져올 놀라운 변화의 가능성입니다. 정가록이 마지막으로 남긴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시죠.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정가록의 예언이 가리키는 7월이 눈앞에 다가왔죠. 하지만 이 예언은 단순한 재앙의 경고가 아닙니다. 깊이 들여다보면 정가록의 예언에는 놀라운 이중성이 담겨 있습니다. 어둠이 깊어질 때 빛은 더욱 밝아지리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시나요? 마치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듯 큰 변화의 시기는 항상 새로운 시작을 품고 있습니다. 정가록은 이것을 거파성경이라 표현했죠. 재앙처럼 보이는 것이 실은 정화의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올해 들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을 느끼고 계신가요? 이상 기후, 사회적 동요, 경제적 불확실성.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이미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가 더욱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이웃 간의 유대가 깊어지고 세대 간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죠.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정가록은 이런 변화를 금달의 이슬비에 비유했습니다. 겉으로는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새로운 생명을 키우는 힘이 숨어 있다는 거죠. 특히 주목할 점은 우리 젊은 세대들의 변화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영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있죠. 명상과 전통 수행에 관심을 가지는 2030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바로 정가록이 예언한 새로운 시대의 징조입니다. 큰 파도가 오기 전 바다가 잠시 물러나는 것처럼 지금의 혼란은 더 큰 보약을 위한 준비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언제나 위기 속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해왔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르네상스가 꽃피었고 광복 이후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죠. 이제 7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이 시기를 이겨낼 영적 지혜와 공동체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별빛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정가록의 예언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의 시련은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정가록이 마지막으로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그 속에 담긴 구체적인 지침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정가록의 충격적인 예언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정가록이 예견한 2025년 7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시기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는 우리 민족의 새로운 보약을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가록은 단순한 예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 민족의 영적 지도자였고 그의 예언은 90% 이상의 정확도를 보여왔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7월의 예언, 그것은 경고이자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전 세계의 다른 예언들도 같은 시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가 세계적 변화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하죠.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땅에 흐르는 강력한 영적 에너지, 수천 년을 이어온 민족의 지혜, 그리고 이기 속에서 더욱 빛나는 우리의 결속력,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 매일 아침 10분의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고요 속에서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둘째, 주변 사람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고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작은 모임이라도 좋습니다. 그 속에서 놀라운 힘이 생겨날 것입니다. 셋째, 우리의 전통 의식과 수행법을 실천해 보세요. 108대, 산행 명상, 촛불 기도, 모두 우리 선조들이 남긴 소중한 영적 도구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입니다. 이웃을 돌아보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우리는 함께일 때 가장 강합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7월의 변화를 두려워하며 숨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새로운 보약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만의 영적 준비 방법이 있다면 함께 공유해 주세요.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우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앞으로도 더욱 깊은 영적 풍채와 구체적인 준비 방법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가록의 말씀을 절합니다. 어둠이 깊어질 때 빛은 더욱 밝아지리다. 준비된 자만이 그 빛을 볼 수 있으리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이제 시작됐다. 2025년 예언된 그 해가 마침내 도래했습니다. 정가로 선생님의 이 예언을 수년 전 처음 들었을 때 많은 이들이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새해가 시작되며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이 그의 예언을 하나씩 입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느끼고 계시죠? 올해 들어 급격히 변화하는 세계 정세,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 그리고 이상 기후까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다시 종영할 정가로 선생님의 예언은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며 특히 올해 8월에 일어날 천체 현상이 예고하는 것, 지금부터 공개할 내용은 우리에게 남은 몇 개월을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목소리가 수백만 명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정가로 선생님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20년 전 한적한 산사의 작은 방에서 들려온 그의 첫 예언.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말씀 하나하나가 현실이 되어갔죠. 청계산 깊은 곳에서 40년간 무건수행을 하신 분, 세상의 이목도, 명예도 거부하신 분, 오직 진리만을 추구하며 살아오신 정가로 선생님. 그런 그가 침묵을 깨고 입을 여셨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다. 올해 2025년은 그저 평범한 해가 아니다. 수행 기간 동안 그는 매일 밤 하늘의 별자리를 관찰했습니다. 달의 변화, 별들의 움직임, 자연의 징조들,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해석하며 미래의 흐름을 이겨내셨죠. 지난 수십 년간 그의 예언은 놀라운 정확도로 실현되어 왔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정확한 시기와 회복 방법까지 예견하셨고 2008년 세계 금융 붕괴 직전에는 구체적인 대비책을 제시하셨습니다. 2020년에 세계적 혼란이 닥쳐왔을 때도 그의 말씀을 따른 이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죠. 하지만 그의 가장 충격적인 예언은 따로 있었습니다. 15년 전 그는 2025년에 대해 처음 언급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하늘이 열리고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당시에는 아무도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전국의 영적 지도자들과 고위 인사들이 그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하지만 정가로 선생님은 언제나 같은 말씀을 하시죠. 나는 예언자가 아니다. 단지 하늘이 보여주는 것을 전할 뿐이다. 제가 직접 선생님을 뵈었을 때의 일을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그날 밤
선생님은 창밖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나요? 하늘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2025년, 특히 8월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예언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초, 선생님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나타나셨습니다. 단 한마디를 절하기 위해서였죠. 8월이 오기 전에 모두가 알아야 한다.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왜 하필 8월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메시지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파헤쳐 보려 합니다. 정가로 선생님이 예견한 2025년의 충격적인 변화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의 지혜까지. 여러분, 이제 곧 공개할 내용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간이라는 강물 속에는 특별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치 별들이 완벽한 점열에 이루는 것처럼 영적인 힘이 집중되는 순간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바로 그런 순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5. 이 숫자가 품고 있는 비밀을 아시나요? 단순한 연도가 아닙니다.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성한 수의 조합이자 20과 25의 만남, 20은 완성을, 25는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이 두 수가 만나는 2025년은 끝과 시작이 맞닿는 경계선과도 같은 해입니다. 마치 밤이 가장 깊어질 때 새벽이 오는 것처럼요. 수천 년을 이어온 영적 주기들이 올해 하나로 모입니다. 7년 주기, 12년 주기, 60년 주기. 이 모든 고리들이 2025년에 겹치면서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죠. 고대 물언들은 이런 시기를 천년의 문이 열리는 때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순간,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가 가장 가까워지는 시기라고 했죠. 지난달 한 노승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 500년마다 하늘의 문이 열린다. 마지막으로 문이 열렸던 1525년,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리고 이젠 500년의 시간이 다시 완성되었다. 실제로 우리는 이미 그 변화의 조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자연현상들, 예상치 못한 사회적 변화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영적 깨달음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축복일까요? 시련일까요? 많은 영적 지도자들의 해석이 엇갈립니다. 어떤 이들은 이 시기를 황금시대의 시작이라고 부르죠. 인류의 영적 진화가 급격히 가속화되는 축복의 시기라고 합니다. 반면 이 시기를 대정화의 시작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오랜 업보가 한꺼번에 정리되는 격별의 시기가 될 것이라는 예견이죠. 하지만 두 관점 모두 한 가지에서는 일치합니다. 이 시기를 잘 준비하고 이해하는 이들에게는 놀라운 기회의 문이 열린다는 점이죠.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정가로 선생님께서 예견하신 세 가지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고고학적 발견부터 세계 경제의 대변혁, 그리고 8월의 천체 현상까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올해의 가장 충격적인 발견이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금교의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에스겔서와 관련된 놀라운 유물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고대 예언의 실체가 수천 년 만에 빛을 보기 시작한 것이죠. 이 발견은 단순한 역사적 유물의 발견을 넘어섭니다. 에스겔 38장에 기록된 예언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들이 하나둘씩 확인되고 있죠. 특히 올해 1월 초에 발견된 고대 두루마리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를 정확히 지목하는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견은 세계 경제의 대격변과 맞물립니다. 서구 중심의 경제 질서가 급격히 무너지면서 동양이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마치 수천 년 전 요셉이 경험했던 이집트의 7년 대육년을 연상케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죠. 전 세계 금융시장은 이미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달러의 가치가 급락하고 금과 디지털 자산의 가치가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정가로 선생님은 이미 작년에 이러한 변화를 예견하셨습니다. 동양의 지혜가 소양의 몰락을 구원할 것이라는 말씀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8월에 나타날 천체 현상입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의 별처럼 하늘에서 특별한 징조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미 세계적인 천체 물리학자들도 이 현상의 발생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죠.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기록에 따르면 이런 천체 현상은 인류 역사의 중대한 전환점마다 나타났다고 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출애굽 때도, 그리고 예수님 탄생 때도 항상 하늘의 징조가 먼저 있었죠. 정가로 선생님은 이 천체 현상을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표현하셨습니다.
8월의 하늘을 주목하라. 그때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이라는 말씀을 남기셨자 우리는 지금 이 세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역사적인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고학적 발견, 세계 경제의 대변혁, 그리고 8월의 천체현상.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사건이 고대 예언서들에서 예고된 정확한 순서와 시기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8월의 하늘에서 일어날 일에 아직 아무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세계 각지의 천문대에서 이미 이상 징후를 간주하고 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별들의 움직임, 예상치 못한 천체의 정렬이 관측되고 있죠. 천문학자들은 8월 15일을 전후로 특별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밤하늘에 갑자기 나타날 거대한 빛, 그것은 새벽별보다 밝고 달보다 신비로울 것이라고 합니다. 망원경 없이도 맨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선명한 빛이죠. 이 현상은 단 하루나 이틀이 아닌 좋기 일주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하늘이 인류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려는 듯이 이 빛은 매일 밤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천체 현상은 항상 중대한 변화의 신호였습니다. 기원전 7년 베들레헴의 별이 나타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하며 그 징조를 따랐죠. 삼국시대 고구려에서도 비슷한 기록이 있습니다. 고구려 건국 직전 수예간 지속된 특별한 천체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하늘의 계시로 받아들였고 이후 고구려는 동아시아의 강대국으로 성장했죠. 조선시대에도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마다 하늘의 징조가 있었습니다. 1392년 조선 건국 직전, 1592년 임진왜란 발발 전, 그리고 1876년 개항 직전, 4번 특별한 천체 현상이 관측되었죠. 현대 과학은 이런 현상들을 단순한 천체의 움직임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과학적 설명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부분들이 항상 존재했죠. 특히 이런 현상들이 왜 하필 역사적 전환점마다 나타났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올해 8월의 천체 현상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가로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나타날 징조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것이 될 것이다. 누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전 세계 영적 지도자들과 예언자들도 비슷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티베트의 고승들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라고 표현했고 바티칸의 고위 성직자들도 특별한 징조의 시기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현상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많은 영적 지도자들은 이 시기를 개인적 깨달음의 절정기로 보고 있습니다. 하늘의 징조는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 이런 천체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사회는 크게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방향은 항상 사람들의 준비 상태에 따라 달랐죠. 준비된 이들에게는 축복이, 준비되지 않은 이들에게는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준비의 시간입니다. 8월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중대한 시기를 맞이해야 할까요? 영적인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가로 선생님께서는 매일 새벽 3시간의 명상과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닌 우리의 영적 감각을 깨우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마음의 정화도 시급합니다. 오래된 원망, 미움, 분노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런 부정적 감정들은 앞으로 다가올 변화의 시기에 우리를 무겁게 만들 것입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공동체의 힘도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이 시기를 견디기 어렵습니다. 마음이 맞는 이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영적인 지혜를 나누세요. 작은 모임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서로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준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3개월치 식량과 생필품을 준비하세요. 비상금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닌 지혜로운 준비입니다. 정가로 선생님께서는 준비된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웃과의 나눔입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연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준비한 것의 일부는 반드시 나눔을 위해 비워두세요. 우리의 생존은 서로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정가로 선생님께서는 특별히 3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첫째, 매일 새벽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라. 둘째,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셋째,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 선생님의 말씀 중 특히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8월의 변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하지만 그것이 축복이 될지, 시련이 될지는 지금 우리의 준비에 달려있다. 영적 교감도 중요합니다. 자연과 소통하세요. 매해 10분이라도 좋으니 조용한 곳에서 명상하며 우주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우리의 영적 감각이 깨어날 때 하늘의 징조를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도 잊지 마세요. 몸과 마음과 영혼은 하나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사,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강한 육체는 영적 성장의 기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가로 선생님께서 전하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리고 하늘과 다시 연결되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단 한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다. 인류 역사상 이토록 믿음이 필요한 시기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일상의 모든 것이 흔들리는 이때,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지탱하는 유일한 밭입니다. 세상은 지금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서로를 의심하는 이들과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되어가는 이들로 말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서야 할까요? 분열은 이미 우리 삶의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반목, 이념적 대립. 하지만 이런 분열은 실체가 없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하늘 아래에서 숨쉬는 한 가족이니까요. 올해 우리가 마주한 도전은 단순한 시련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영혼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마치 나비가 되기 위해 고치 속에서 몸부림치는 애벌레처럼 우리도 지금 영적 변환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는 길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두려움을 공감하고 그들의 아픔을 내 것처럼 느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영적 성숙의 시작입니다. 매일 아침 뉴스를 보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안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불안에 마주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과정에서 우리의 영혼은 더욱 강해지니까요. 올해의 시련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두려움으로 맞이할 수도 있고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 시기의 도전은 그 잠재력을 깨우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마치 다이아몬드가 극심한 압력 속에서 만들어지듯 우리의 영혼도 이 시련을 통해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는 멀어졌지만 역설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화상 모임, 디지털 명사,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겪는 우리 모두는 미래 세대에게 귀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사랑과 연대의 모습은 앞으로 수백 년 동안 이야기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대신 이해와 용서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승객들이니까요. 이 폭풍우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서로를 껴안고 함께 노를 젓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우리 앞에 놓인 중대한 사건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발견되고 있는 고고학적 유물들은 고대 예언의 진실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미 1월부터 시작된 이 발견은 에스겔서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하는 증거들을 하나씩 드러내고 있자 세계 경제의 대변혁도 시작됐습니다. 서구 중심의 경제 질서가 흔들리면서 동양이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변화가 아닌 영적 차원의 대이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8월, 하늘에서 나타날 특별한 징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천체 현상은 베들레헴의 별처럼 인류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예언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 선택에 따라 계속해서 새롭게 써내려가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역사적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두려움을 선택할 수도 있고 믿음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분열의 길을 걸을 수도 있고 화합의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더불어 여러분을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매일 아침 해 뜨기 전 잠시라도 좋으니 하늘을 바라보며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더 큰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가로 선생님의 말씀을 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8월이 오기 전에 우리 모두 깨어있는 자가 됩시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의 손에 숨겨진 M자 표시가 당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세계적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와 바바반갈은 충격적인 예언을 남겼습니다. 바로 이 신비로운 M자 표시를 가진 사람들이 곧 다가올 대변화의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단 5%의 사람들만이 이 특별한 표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표시를 가진 이들은 모두 뛰어난 직관력과 특별한 운명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당신의 손바닥에 숨겨진 M자의 진정한 의미와 이것이 당신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밝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손바닥을 확인해 보세요. 손바닥의 M자 표시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나요? 이 신비로운 표시는 우리 손바닥의 세 가지 주요 선이 만나는 곳에서 발견됩니다. 생명선이 시작되는 엄지 아래에서부터 머리선과 심장선이 교차하는 지점까지 이어지는 모양을 잘 살펴보세요. 마치 깊은 계곡처럼 파인 선들이 만나 M자를 그립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이 표시는 손바닥을 살짝 구부리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손바닥을 들어올려 보세요. 그림자와 빛이 만나는 곳에서 M자가 더욱 또렷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런 신비로운 손금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손바닥의 패턴이 그 사람의 운명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마치 우주가 우리 손바닥에 새겨놓은 비밀 지도처럼 말이죠. 재미있는 점은 M자가 가진 의미입니다. 이 문자는 마치 우리 인생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신비로운 운명을 상징하기도 하고 특별한 사명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이것이 초자연적인 능력과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죠. 지난해 12월 한 영적 지도자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M자 표시를 가진 사람들이 모두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서 놀라운 직감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나침반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처럼요. 이 표시는 마치 우리 영혼의 지문과도 같습니다. 모든 사람의 손금이 다르듯 M자의 모양도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그 핵심적인 의미는 같아요. 바로 당신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손바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M자 주변으로 작은 선들이 가지처럼 뻗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선들은 마치 우리 삶의 여정처럼 여러 발레로 나뉘어 있죠. 하지만 모든 선이 결국 M자로 모여드는 것처럼 우리의 다양한 경험들도 결국 하나의 큰 목적을 향해 모여든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바닥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M자가 보이시나요? 이 특별한 표시는 수세기 전부터 위대한 예언가들의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특히 노스트라다무스는 이 표시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놀라운 예언을 남겼는데요. 그 충격적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인간의 몸에 새겨진 표시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비밀 일기장에는 놀라운 기록이 남아 있었죠. 신체의 특별한 표시들이 그 사람의 운명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500년 전 그는 손바닥에 특별한 표시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특히 M자 모양의 손금을 가진 이들에 대해 자세히 기록을 남겼는데요. 이들이 바로 인류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 센추리 속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깊은 계곡처럼 파인 손바닥의 표시를 가진 자들이 나타나리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자들이며 혼돈의 시기에 길을 밝히는 등불이들이다. 그는 이 표시를 가진 사람들이 놀라운 직관력과 통찰력을 지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6번째 감각이 있는 것처럼 다가올 변화를 미리 감지하고 그에 대비할 수 있다고 했자. 실제로 지난해에만 해도
이 표실에 가진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서 놀라운 판단력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노스트라다무스가 이 표시와 우주의 움직임을 연관지어 설명했다는 점입니다. 그에 따르면 M자 표시는 우주의 리듬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마치 우주가 특별한 사명을 가진 이들의 손바닥에 직접 새긴 도장과도 같은 것이죠. 그의 예언 중에는 2025년 초반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M자 표시를 가진 사람들이 더욱 뚜렷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죠. 그들의 특별한 능력이 전 세계적인 변화의 물결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들이 단순한 영적 지도자를 넘어서 진정한 변화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동체의 조화와 발전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M자 표시를 가진 이들이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죠.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정확했다면 우리는 지금 매우 특별한 시기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맹인 예언가 바바방가가 남긴 충격적인 예언입니다. 그녀는 M자 표시에 대해 노스트라다무스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해석을 남겼습니다. 그 비밀스러운 메시지의 내용은 눈이 안 보이는 바바방가는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육신의 눈은 닫혔지만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이죠. 그녀는 손바닥의 M자 표시에 대해 매우 독특한 해석을 남겼습니다. 바바방갈은 이 표시가 단순한 신체적 특징이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영적 에너지의 흔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마치 우리 영혼이 수없이 걸어온 길이 손바닥에 새겨진 것처럼 말이죠. 그녀의 기록에 따르면 M자를 가진 사람들은 이전 생에서 깊은 영적 깨달음을 얻은 영혼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번 생에서 그 지혜를 다시 한번 깨우치고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돌아왔다고 했죠. 놀랍게도 바바방갈은 자신의 찾아온 사람들의 손을 만져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과거와 미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M자 표시를 가진 이들을 만났을 때면 항상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손바닥에서 특별한 진동과 에너지를 느꼈기 때문이죠. 그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표시를 가진 이들은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다른 이들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낄 수 있죠. 이런 깊은 공감 능력이 바로 그들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실제로 M자를 가진 많은 사람들의 놀라운 직관력과 공감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안테나처럼 주변 사람들의 감정과 에너지를 읽어내죠. 때로는 이런 능력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는 분명 특별한 선물입니다. 바바방갈은 2025년 초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 시기에 M자를 가진 사람들의 능력이 절정에 달할 것이라고 했죠. 영적인 에너지가 고조되는 시기에 이들의 직관력과 통찰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녀가 본 미래의 모습입니다. M자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능력을 나누고 배우면서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예언했죠. 그녀는 이 표시가 특별한 사명을 가진 이들을 구별하는 표식이라고 보았습니다. 마치 우주가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이들에게 내린 선물처럼요. 하지만 이 능력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이런 특별한 능력은 곧 더 깊은 차원의 직관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M자를 가진 사람들의 놀라운 직관력과 특별한 능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리 모두는 가끔 설명할 수 없는 예감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M자 표시를 가진 사람들의 직관력은 그 차원이 다릅니다. 이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안테나로 세상의 신호를 포착하는 것처럼 논리를 넘어선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화가 있습니다. M자 표시를 가진 한 승객이 갑자기 평소 이용하던 열차를 타지 않았습니다. 단지 오늘은 다음 열차를 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열차는 기계 고장으로 1시간 넘게 지연되었죠. 이런 예감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M자를 가진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감정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한 상담사는 내담자가 말하지 않은 깊은 아픔을 직감적으로 알아채고 정확히 그 지점을 짚어주어 큰 치유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의 할머니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녀는 M자 표시를 가졌는데 마을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미리 알고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폭우가 내리기 전에 미리 이웃들에게 연락해 대비하게 하고
누군가 아프기 전에 찾아가 예방을 돕곤 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직관력이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빛에 발한다는 점입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자신의 M자 표시가 주는 예감을 따라 중요한 결정들을 내렸고 그때마다 최적의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런 특별한 능력은 개인의 삶을 넘어 공동체 전체를 돕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재난구조대에서 일하는 한 대원은 자신의 직관에 따라 수색 지역을 선택했고 그 덕분에 여러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M자를 가진 교사들은 학생들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입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겉으로는 문제아로 보이는 학생의 예술적 재능을 알아보고 그 아이가 새로운 꿈을 찾도록 도왔습니다. 이런 직관력은 때로 생명과 직결되기도 합니다. 올해 초 부살의 한 간호사는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지만 환자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녀의 강한 주장으로 추가 검사를 했고 덕분에 큰 위험을 미리 방지할 수 있었죠. 이처럼 M자를 가진 사람들의 직관력은 단순한 예감을 넘어 실제로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그들은 이 능력으로 자신과 타인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직관력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M자를 가진 사람들 중 일부는 더 큰 무대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리더십은 기존의 모든 상식을 뒤엎었죠. 강인함과 따뜻함을 동시에 지닌 지도자. 이것이 바로 M자를 가진 이들의 특별한 능력입니다. 이들은 냉철한 판단력과 깊은 연민을 자연스럽게 조화시키며 주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이끄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중소기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경영난으로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M자 표시를 가진 한 임원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의 급여는 지키면서도 혁신적인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찾아냈죠.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야근을 자제하고 업무 효율을 높였고 결국 회사는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런 리더십은 과거 위대한 지도자들에게서도 발견됩니다. 그들은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인간미를 잃지 않았고 대중의 지지를 얻으며 큰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마치 M자라 가진 특별한 균형 감각을 타고난 것처럼 말이죠. 한 요양원 원장의 이야기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녀는 M자 표시를 가졌는데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절에도 환자들의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엄격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도 환자들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창의적인 프로그램들을 도입했죠. 그 결과 그 요양원은 감염자 없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M자를 가진 리더들은 마치 등대처럼 어둠 속에서도 길을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어주자 직원들의 고민을 진심으로 듣고 그들의 성장을 돕습니다. 올해 초 한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의 정신건강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즉시 전문 상담사를 초빙하고 학부모들과의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덕분에 여러 학생들이 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죠. 노스트라다무스는 이런 유형의 리더십이 특히 중요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일수록 차가운 이성과 따뜻한 감성을 조화롭게 갖춘 리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M자를 가진 리더들은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되 그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합니다. 이런 포용적 리더십이 바로 현대 사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특별한 능력에는 늘 시련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깊은 통찰력은 때로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오고 강한 공감 능력은 정신적 소진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자신의 사명을 향해 꿋꿋이 걸어갑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도전과 시련을 겪게 될까요? 그리고 그들은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까요? 충격적인 사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 능력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M자를 가진 이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는 능력은 축복인 동시에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한 심리 상담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내담자들의 아픔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꼈습니다.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그들의 고통이 생생하게 전해졌죠. 하지만 그녀는 이런 감수성이 오히려 자신의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깊은 치유와 이해를 이끌어내는 도구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한 기업가는 자신의 직감이 너무 강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가능성이 한꺼번에 보이니 오히려 선택이 어려웠던 거죠.
하지만 그는 이런 능력을 점차 다스리는 법을 배웠고 결국 성공적인 사업가로 성장했습니다. M자를 가진 이들이 겪는 시련은 대부분 그들의 예민한 감수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감정과 에너지를 그대로 흡수하다 보니 때로는 정신적 소진에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욱 강한 영적 힘을 얻게 됩니다. 한 교사는 자신의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너무 깊이 공감한 나머지 매일 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잠들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공감하되 지나치게 감정이입하지 않는 균형을 찾았고 이는 오히려 더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겨울, 한 의사는 환자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능력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감수성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었고 결국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M자를 가진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부정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알게 되는 것이 때로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며 그들은 더욱 단단해지고 성숙해집니다. 한 작은 마을의 이장님은 자신의 직관력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마을에 닥칠 어려움을 미리 감지할 수 있었지만 이를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늘 고민이었죠. 시행착오 끝에 그는 자신만의 방식을 찾았고 지금은 마을 전체가 그를 신뢰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M자라 주는 시련은 결국 더 큰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이들은 어려움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더 깊은 영적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하나의 깊은 진실에 다다르게 됩니다. M자의 진정한 의미와 그것이 우리 삶에 던지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손바닥에 M자가 품고 있는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신비로운 표시는 단순한 손금이 아닌 우리 영혼의 특별한 사명을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500년 전에 이미 이 표시의 중요성을 예견했습니다. 그는 M자를 가진 이들이 인류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바방가는 이들이 가진 특별한 영적 능력이 2025년에 더욱 강하게 발현될 것이라고 예언했죠. 우리는 수많은 사례를 통해 이 예언들이 현실이 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M자를 가진 이들은 뛰어난 직관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깊은 공감 능력으로 타인을 치유하며 균형 잡힌 리더십으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별한 능력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때로는 힘겨운 시련을 겪기도 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자신의 사명을 향해 꿋꿋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바닥에 M자가 있다면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선택받은 것입니다. 당신의 예민한 감수성, 남다른 직관력, 그리고 깊은 통찰력은 모두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선물입니다. 당신의 손에 새겨진 M자는 운명의 상징입니다. 이는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손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세상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당신의 손바닥을 바라보세요. 그곳에 새겨진 M자는 당신이 누구이며 어떤 잠재력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소중한 지도입니다. 이제 당신의 특별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함께 나누었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불꽃을 피웠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불꽃이 점차 커져 당신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깊은 공감을 느끼셨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바닥에 새겨진 M자는 특별한 운명의 시작점입니다. 이제 그 여정을 자신감 있게 걸어가세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